안녕하세요. 오디오 열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규표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오는 시간 동안 같은 투자 대비 최고의 효율과 최고의 제품들을 검증을 하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이 100% 무조건 다 최고의 제품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오디오 기기를 평가를 하면서 그 다른 기준이라는 것이 음질이 아니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다른 기준을 많이 세워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동일한 투자 대비 성능과 음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보다도 더 우선해서 제품을 선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 대비 새로운 매칭법에 의해서 더 좋은 성능과 더 좋은 음질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과 매칭법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오디오를 하시다 보면 인티앰프나 올인원 앰프로 먼저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하이엔드적인 성능을 추구를 하실 때 인티앰프에서 거의 당연스럽게 프리파워 앰프로 바꾸시게 되죠. 그런 과정을 고민하게 되는 단계가 대략적으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나는 인티앰프로 해결할 것인가, 올인원 앰프로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프리파워 앰프를 써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리파워 앰프, 특히 여기에서 프리앰프보다는 파워 앰프가 더 중요하죠. 파워 앰프로 바꾸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파워 앰프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가격 때문이에요, 가격. 그런데 제가 1000만 원이 간 넘어가면서부터, 그리고 혹은 2000만 원 미만에서 최고의 앰프 구성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을 하셔야 되는, 그리고 가격 대비 최고의 효율과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성능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출력이 아니에요. 출력은 보지 마세요, 제발. 같은 브랜드들끼리는 당연히 비싼 애가 출력이 더 좋겠죠. 근데 다른 브랜드가 되면 출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측정 방법도 다르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앰프 내부에 들어가져 있는 부품의 물량 투입을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이겠죠. 전원부 부품이라든지 증폭부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이거는 찾아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 파워 앰프로, 파워 앰프로 업그레이드를 하되, 파워 앰프로 변경을 하되, 당연히 인티앰프보다는 물량 투입이 많이 되어 있는 파워 앰프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프리앰프는 소스 기기와 프리앰프가 합쳐져 있는 복합 기종을 사용을 하자. 그런 제품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그러한 제품을 원래 잘 제작을 했었던 제작사의 제품을 잘 선별을 해서 매칭을 하자. 가격을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다운을 시키면서도 음질 차이는 별로 없는 그런 정도로 가성비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 첫 번째 포인트, 하이엔드 오디오 제품을 많이 써보신 분이 아닌 이상은 소스 기기보다 앰프가 더 중요합니다. 앰프가, 요 뒤에 앰프들이 쫙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 앰프가 더 중요해지느냐? 앰프는 내가 내 아이를 운동선수로 키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음식, 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음식, 혹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 체격, 그리고 지구력, 근력, 이거를 앰프가 만들어준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소스 기기는 뭐냐? 소스 기기는 정신적인 부분이다. 감성적이면서도 정신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소스 기기를 바꿨다라고 해서 체력이나 근력이 안 좋은 애가 갑자기 체력과 근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내가 좋아하는, 궁극의 목표로 삼는 내가 스피커를 한 대 구매를 했다, 그러면 꼭 그 스피커를 90% 이상까지는 구동을 좀 시켜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오디오 공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 일단 파워 앰프는 근래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 일렉트로 컴퍼니의 파워 앰프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넘어가면 올인원 앰프라는 게 사실상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고급 인티앰프 플러스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 소스기기 플레이어를 따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죠. 그럼 인티앰프가, 비싼 인티앰프는 1500만 원이 넘어가죠. 1500만 원이 넘어가는 인티앰프와 지금 일렉트로 컴퍼니의 파워 앰프와 기본적인 앰프적인 구성,
물량 투입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중반대의 인티앰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이 AW250R이라는 파워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앰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스 용량 중요하죠. 트랜스 용량이 이 제품이 1300V아입니다. 1000이 넘어가죠. 그리고 전원부 캐패시터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12만입니다. 12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증폭부에 TR을 몇 개를 사용을 했느냐, TR 앰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TR이 증폭을 하는 거예요. 그 TR을 몇 개를 사용을 했느냐, 무려 24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24개. 숫자 잘 기억하세요. 트랜스 용량은 1300, 캐패시터는 12만, TR 개수는 24개입니다. 물량 투입이 잘 되어 있어야 질이 좋은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출력은 질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숫자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티앰프 중에 비슷한 동급 가격대에서 최고의 고성능을 자랑하는 강력한 인티앰프가 있습니다. 강력한 인티앰프라고 하니까 물량 투입이 비교적 많이 되어 있겠죠. 그 앰프가 트로이달 트랜스의 용량이 1000V입니다. 이 앰프보다 300V가 낮아요. 캐패시터 용량이 얼마일까? 68,000입니다. 68,000, 절반 정도 수준이죠. 얘는 12만이니까. 그런데 가격은 얘보다 훨씬 비싸요. 기본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한계치까지 이렇게 몰아붙였을 때, 사운드를 한계치까지 몰아붙였을 때, 그리고 제어하기 힘든 스피커를 한계치까지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앰프가 견뎌내는 능력, 앰프가 그 스피커를 원활하게 깊이 있게 스펙터클하게 다이나믹하게 제어를 해줄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과 근거가 바로 이런 방식인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스피커 브랜드 중 하나인 B&W사에서 정신적인 상징 작품인 플래그십 모델 달팽이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노틸러스라고 하는 그 스피커의 레퍼런스격으로 어울리는 앰프가 있어야 되는데 B&W사에서 일렉트로 컴퍼니에다가 그런 앰프를 제작을 해달라 해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B&W사에서 오케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일렉트로 컴퍼니의 시초이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앰프의 성공 신화죠, 일종의. 심지어는 일렉트로 컴퍼니의 파워앰프가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의외로 싼 파워앰프예요. 그 1000만원 중반대의 인티앰프에 비하면 훨씬 더 싼 파워앰프예요. 그러면 1000만원 중반대의 모노블럭 파워앰프가 있습니다. 모노블럭 AW400이라고 하는 모노블럭 파워앰프가 있어요. 얘네들은 물량 투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트랜스의 용량은 똑같습니다. 트랜스 용량은 양쪽 도합해가지고 1300V예요. 그런데 캐패시터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캐패시터 용량이 무려 30 마이크로페럿이나 돼요. 그러니까 얘가 12만인데 2배가 훨씬 넘는 거죠. 인티앰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8만이라고 하더라도 한 4배 이 정도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8,000이라는 제품 있지 않습니까? 캐패시터 용량이 68,000이라고 했던 그 제품하고 비교를 하면은 거진 뭐 한 5배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용량인 거죠. 각각 15만씩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30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어쨌든 모노블록으로 분리가 되었을 때 전원부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모든 앰프가 모노블록으로 분리가 되면요 각 채널에 대한 제어력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파워앰프를 모노블록 파워앰프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고성능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근데 AW400이라는 앰프가 동급 내에서는 모노블록 파워앰프로서 물량 투입도 굉장히 충분한 만큼 되어 있으면서도 성향 자체가 좋아요. 강력하면서도 질감도 좋은 그런 성향입니다. 소리가 답답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가격은 1000만원 중반. 앰프는 프리앰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우열을 따지자면 파워앰프가 당연히 중요하죠. 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를 완벽하게 제어를 하고 싶다, 내가 아직까지 저 스피커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운드를 이끌어내보고 싶다, 중고음의 스펙타클이라든지 중저음의 다이나믹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대역의 에너지감이라든지 아니면 소리의 깊이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아직까지 끌어내지 못했던 그런 잠재력까지 완벽하게 끌어내보고 싶다. 그럼 먼저 앰프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앰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전원부 트랜스의 용량, 그리고 콘덴서, 캐패시터의 용량, 그리고 증폭부에 탑재된 TR, 트랜지스터의 개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고성능 앰프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파워앰프 잘 만드는 브랜드가 따로 있고요, 프리앰프 잘 만드는 브랜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파워앰프를 예컨대 크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크렐 파워앰프를 사용하면 거의 교과서처럼 프리앰프는 크렐 거 쓰지 말고 프리앰프는 마크 레빈슨 아니면 좀 더 부드러우면서 진득하면서도 좀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리서치 프리앰프 이런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브랜드 페어 매칭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브랜드 페어 매칭을 하면 디자인과 브랜드 네임밸류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000만원짜리 파워앰프를 구매를 해서 프리앰프도 구매를 하고 소스기 플레이어까지 구매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0만원, 23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앰프 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는 이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품들을 제가 검증을 하고 제가 선별을 했을 때 특히 린데만 뮤직북 그리고 프라이메어 프리 35는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누프라임 새로 나온 에보 DAC2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랜더도 여기에 노브가 달린 A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프리앰프 기능이 됩니다. 근데 이 린데만 뮤직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이면서도 상당히 충실하고 준수한 프리앰프 기능까지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메인 기능. 그럼 메인 기능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오랜더는 프리앰프가 메인 기능이라기보다는 뮤직 서버가 메인 기능이죠. 그리고 누프라임 에보 DAC라는 제품은 프리앰프로 만들어진 것도 맞긴 하지만은 메인 기능은 DAC로 먼저 시작을 했죠. 반면에 프라이머의 프리 35는 이 제품에 프리스마 모듈이라는 게 탑재가 되면 파워앰프만 연결을 하면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까지 올인원으로 기능이 다 돼요. 누누이 제가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1000만원 미만에서 내장 DAC 치고 저는 아직까지는 프리 35에 내장되어 있는 DAC보다 더 좋은 내장 DAC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누프라임의 에보 DAC2는 내장 DAC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 메인 기능이 DAC니까. 그러니까 내장 DAC라고 말할 수가 없죠. 메인 기능이 그냥 DAC니까. 그런데 프리 35 정도의 내장 DAC면 그냥 별도의 DAC 없이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린데만의 뮤직북도 내장 DAC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제품도 기본적으로는 꽤 괜찮은 DAC를 탑재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메인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DAC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기왕 같은 투자를 했는데 동일 투자 대비 훨씬 더 고성능이면서 훨씬 더 좋은 음질을 듣고자 하는 게 목표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매칭법, 앰프의 성능 판별법을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를 사용해오는 지 정말 오래되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거의 시작과 함께 저는 엄청나게 전투적인 비교 평가를 해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이파이 오디오 업계에서 좋은 음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좋은 음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프리앰프는 뭘 해야 되고 파워앰프는 뭘 해야 되고 DAC는 뭘 해야 되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뭘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만 좋은 오디오 기기를 제작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아끼면서도 파워앰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면서 같은 비용 내에서 인티앰프보다는 파워앰프를 사용을 하고 스피커에 더 투자를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프리앰프 겸 소스기기 플레이어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프라이메어는 그 어떤 파워앰프에 연결을 하더라도 중고음의 이미징, 중고음이 또렷또렷하게 느껴지는 느낌, 명징하면서도 이미징이 또렷하게 박히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중저음을 단단하게 진행하는 느낌, 그냥 1000만원 넘는 애들하고 비교하셔도 돼요. 그러면서도 DAC하고 네트워크 플레이어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끝내주는 가성비인 거예요. 프리 35가 내주는 소리는 대단히 정교하고 대단히 또렷또렷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해서 나는 좀 더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적인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린데만이에요. 린데만이 프라이머보다 촉촉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온기감도 있으면서도 감미로운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좀 더 음악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프라이메어 프리 35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나 외관 같은 경우에도 뭐 떨어지지 않잖아요. 풀사이즈 제품에 본격적인 프리앰프로서의 제작이 되어 있고 풍부한 다양한 단자들을 다 갖추고 있고 디지털 입력 단자도 여러 개를 갖추고 있고 아날로그 입력 단자도 여러 개를 갖추고 있고 XLR 입출력 단자도 여러 개를 갖추고 있고
게다가 네트워크 플레이까지 되는. 근데 가격이 깔래야 깔 수가 없죠. 린데만은 블루투스 성질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네트워크 플레이에 대한 그런 쾌적함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만듦새가 굉장히 고급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통 풀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그리고 에보 DH2는 DH 성능이 아주 훌륭합니다.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 넷 중에서 DH 성능은 에보 DH2가 가장 우수해요. 그런데 에보 DH2는 별도의 플레이어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 넷 중에서 세 가지 제품은 네트워크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인데 에보 DH2는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 참고를 하셔서 매칭을 하시면은 굉장히 만족도 높은, 저렴하게는 뭐 한 1,300만 원에서 뭐 한 1,40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이면은 매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일렉트로 컴퍼니의 AW250R과 매칭을 한다고 하면은 대략 가격이 뭐 한 1,300에서 1,400 정도면은 구성이 가능하고요. 모노블럭 앰프인 AW400으로 매칭을 한다고 하면은 1,800만 원대에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뭐 대표적인 하이엔드급 스피커들 매칭을 해보고, 요 옆방에서 더 비싼 스피커들하고도 매칭을 해보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것만큼은 내가 좀 알려야 되겠다. 가장 자신 있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스피커를 좋은 제품으로 구매를 하셨다면요, 그 스피커를 제대로 활용을 하시고 그 스피커의 명성에 걸맞는 진정한 하이엔드급 사운드를 듣고 싶으시면요, 일단 그 스피커를 90% 이상 구동을 시켜보세요. 그래야 내가 그 스피커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그렇게 한 번쯤 스피커를 90% 이상 구동을 시켜본 후부터 내 스스로 원하는 사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게 돼요.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티앰프보다는 파워앰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보셔야 하이엔드급 스피커는 90% 이상 구동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각의 매칭별로 음질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